안녕하세요. 맥가이버 TV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유압 실린더에 대한 기본으로 이제 구성원을 갖춘 게 보통 이제 산업용 실린더인데, 그 실린더의 구조, 그리고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각 부위의 명칭 같은 거, 그런 거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압 돕게 접목시켰을 때 어떻게 사용하면은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나는지, 그리고 이제 실린더 로드 캡 쪽에서 이제 오일이 새는 거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요,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한편으로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에는 한번 실린더 구조와, 그리고 이제 오일이 셀 때의 원인, 그리고 왜 오일이 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영상을 오늘 이 시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실린더가 저희 유압도끼에 껴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건 기성품은 아니고, 저희가 따로 이제 제작한 실린더인데, 약간의 이제 구조적인 차이는 있어요. 로드캡 셀을 뭐 더 집어넣는다든가, 실린더 로드를 지름을 더 크게 해서 옆으로 이 측면에서 받는 힘, 꺾이는 현상을 갖다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곡강 튜브도 두께가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더 두꺼운 걸 쓰는데, 그런 거 차츰차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실린더는 저희 기계에 장착이 돼서 출고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주의사항표 이렇게 기계 측면에다 이렇게 붙여드리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절대 나무를 눕혀서 뻐개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 자체가 종방향으로 이렇게 나무를 세워서 뻐개는 구조인데, 세워서 뻐개는 구조에다 나무를 이렇게 눕혀서 뻐개다 보면은, 예를 들어 나무를 눕힌 거를 도끼나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센터를 정확히 맞춰 잘 뻐개지면 괜찮은데, 잘못 센터를 맞추면 이게 튕그러져요. 튕그러지면서 로드가 휘는 현상이 발생해요. 측면에 꺾이는 현상. 그래서 이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로드, 그러니까 플랜치 모가지가, 곡강 튜브 플랜치 모가지 사이가 아예 꺾여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지금 실린더를 새로 교체하면서, 이거를 이제 교본 삼아서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시면은, 원래 기성품은 이거를 갖고 이제 실린더 튜브라고 불러요. 실린더 튜브. 이쪽에 이게 파이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실린더 튜브인데, 이 실린더 튜브는 구조적으로 기성품은 원래 이 두께가, 철판 두께가 5mm예요. 근데 저희는 7mm짜리를 써요. 2mm 더 두꺼운 걸 쓰는데, 이 튜브는 2mm짜리를 더 두꺼운 걸 쓰면은 아무래도 더 그 배불림 현상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내구성은 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요 앞쪽에 있는 게 이거 로드 캡이라 그래요. 로드 캡. 이 실린더 로드 캡, 마감 캡인데, 이 캡은 그 속에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나사선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돌려 끼게끔. 근데 여기 플랜치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걸 플랜치라고 부릅니다. 볼트 채우는 부분은 플랜치라고 부르는데, 곡강 튜브하고 플랜치하고 부위는 항상 용접을 해서 접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드 캡을 갖다가 이 안쪽에 겉에 이제 나사선을 내다 보니까 이 곡강 튜브 내부에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선을 내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면 여기가 두께가 얇아져요. 여기는. 그 옆에 살을 보시면은 7mm가 절대 안 나와요. 여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절반은 나사산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곡강 튜브가 5mm짜리 쓰게 되면 여기는 진짜 거의 살점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 로드가 꺾이는 힘이 발생했을 때 여기가 쉽게 부러져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실린더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불림 현상이나 꺾임 현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장비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보강을 해줘요. 다시 이쪽 부분을. 그래서 실린더 이렇게 중장비용 실린더들 자세히 보시면은 로드가 빠지는 쪽 보면은 여기서부터 두껍게 철이 이렇게 감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꺼워요. 얘가 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외에 이 모가지 플랜치 부분은 항상 이렇게 두껍게 돼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쪽 부분이 나사산으로 가공되다 보니까 살점이 두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강이 안 돼 있어요. 그거 보강이 안 돼 있고 장비용들은 보강이 돼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장비용들은 보강된 것만큼 그만큼 단가도 이제 비싸기도 하고 대신 내구성은 훨씬 더 좋죠. 근데 일단 산업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고 착한 가격 때문에 이제 주로 쉽게 사용하는 그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이거를 한번 탈착을 하고 구조 하나하나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 플랜치는 곡강 튜브에 용접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같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부러진 상태라 같이 빠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린더 피스톤을 이제 빼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린더 피스톤을 뺐어요. 뺐는데, 자, 일단은 제가 명칭부터 이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자, 이거는 곡강 튜브. 곡강 튜브는 이제 그 제작을 할 때 기성품 같은 경우는 아예 니플이 다 이게 다 사이즈가 그냥 정해져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분의 3인치. 그래서 니플이 상당히 굵어요. 왜냐하면 펌프 CC가 높은 것도 유량을 다 통과받고 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니플을 4분의 3짜리 쓰고요. 그리고 곡강 튜브는 원래 기성품 5mm예요. 5mm가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7mm. 그리고 피스톤, 이게 피스톤이에요. 이게 피스톤인데, 실린더 피스톤인데, 이건 완전 기본 사양이에요. 사실 실린더는. 왜냐하면 지금 A 포토, B 포토에
셀이 각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우레탄 패킹이 지금 다 짓이겨졌어요, 아예. 그쵸? 짓이겨졌어요. 짓이겨졌다는 얘기는 국부적으로 이렇게 곡강 튜브하고 피스톤하고 강제적으로 서로 눌렸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심하게 눌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로드가 쉬면은, 만약에 로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쉬잖아요. 이렇게 쉬면은, 쉰 방향 쪽 셀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는데, 꼭 A포트나 B포트 한 군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두 군데 다 깎아먹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쓰게 되면 나중에는 이 피스톤이 곡강 튜브 벽체 내경 안쪽을 쇠와 쇠끼리 부딪혀서 여기를 다 깎아먹게 돼요. 그러면은 수리가 안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이제 고철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근데 벽면을 깎아먹거나 피스톤이 이게 깎아먹거나 곡강 튜브 벽면을 깎아먹기 전에는 수리가 돼요. 근데 로드가 만약에 쉬어서 그렇게 깎아먹은 거면은 로드는 무조건 교환이에요. 이 로드는 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쉬었다고 펴서 사용하지가 않고 완벽하게 피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재질은 S45C 정도 탄소강 소재를 쓰기 때문에 일반 철은 쓰진 않아도 그건 너무 쉽게 휘기 때문에 그래서 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중장비에 들어가는 실린더 로드들은 열처리봉이라 해갖고 열처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열처리가 들어가고 중장비용과 산업용은 또 차이점이 뭐냐면 이 도금이 틀려요. 도금이 중장비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도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장비용은 웬만한 충격에 기스가 잘 안 가요. 근데 산업용은 중장비용에 비해서 기스가 좀 쉽게 가고, 그리고 봉도 열처리가 안 된 거라 좀 더 쉽게 휘어요. 그리고 이 도금 표면도 중장비용 같은 경우는 거울 보듯이 진짜 얼굴이 선명하게 비칠 정도로 굉장히 광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산업용은 광도가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고. 자, 그리고 저희 거는 이게 로드가 원래 기성품은 실린더 내경이 90 정도면은 로드는 작게는 이 지름이 45mm에서 50mm.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45에서 50. 진짜 맥시멈으로 진짜, 이건 공장마다 차이점은 있어요. 이제 진짜 맥시멈으로 진짜 아무리 굵게 해도 55mm, 55파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인정이 좀 없는 데서는 한 45파이부터 시작해서 보통 55파이까지. 근데 저희는 이걸 60mm로 따로 추가금을 더 주고 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게 플랜치예요. 이게 플랜치인데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실린더 피스톤을 빼기 위해서는요, 이게 연결이 원래 돼 있다 생각하고, 이거 로드캡이에요. 로드캡을 전면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빠져요, 이게 이렇게. 나사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빠집니다, 이게. 돌리면 빠지면 이걸 완전 빼고 난 다음에 피스톤을 쭉 잡아 뽑으면 뽑혀요. 그래서 이제 분해 조립은 그런 식으로 해서 조립은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제가 요건 이제 로드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유압도끼를 쓰고 있는데 이 플랜치에 보면 볼트가 6개가 꽂히죠. 꽂히고 여기가 하단부에 이제 장착했을 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쓰다 보니까, 여기 볼트 6개가 있는데, 여기 볼트 끄트머리에 오일이 비쳐. 오일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는, 옹이 있는 거를 한 번에 내리지 말고 도끼날을 5cm 내렸다, 1cm 올렸다를 항상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cm 내리면은, 내려오는 과정에서 옹이가 결이 옆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도끼날이 측면으로 이렇게 밀리는 힘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많이 누르지 말고 5cm만 내렸다 1cm를 올리라는 이유는 도끼날이 1cm가 올라갈 때 그 받았던 힘이 풀려요. 완전히 제로로 0으로 풀려요. 0으로. 그럼 다시 또 5cm 내렸다 1cm 올렸다 5cm 내렸다 1cm 올렸다 그러면요, 이 실린더 로드는 절대 휘지가 않아요. 이건 저는 지금 이 기계를 만든 지 지금 21년,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22년째 접어드는데, 장작 공장 가면서 제가 직접 팬 장작만도 한 2,000톤 팼어요. 2,000톤. 저는 진짜 자신 있을 정도로 많이 실험을 하고 직접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전달해 드리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로드가 쉬지 않아요. 그래서 로드가 쉬면 그렇게 오일이 새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린더 로드가 활처럼 이렇게 꺾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자로 똑바로 된 게 일자로 똑바로 된 곡강 튜브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활처럼 꺾인 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처럼 꺾인 방향 쪽에 피스톤에 관련된 우레탄 패킹이, 피스톤 쪽도 그렇고 여기도 안에도 보시면 패킹이 들어있어요. 이 패킹이 지금 들어있죠. 얘를 깎아 먹어요. 그러면서 오일이 새는 거예요. 오일이 새갖고 떨어지다 보니까 가장 밑에 부분까지 내려온 부품 중에, 부품에는 볼트가 있기 때문에 볼트 끝에 맺히니까 어떤 분들은 볼트에서 오일이 샌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볼트에서 오일이 셀 일도 없고, 볼트는 오일하고는 관련 없어요. 다만 여기서 생 게 볼트를 타고 내려오는 것 뿐이지. 그리고 로드캡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노란색 우레탄 패킹 같이 보이는 게 3개가 있어요. 자, 맨 겉에 거는 이물질이 로드에 묻어서 이 속으로 딸려 들어가지 말라고 설치해 놓은 리데나. 비산 먼지 같은 게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리데나.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이게 바로 압력을 견디는 압력 셀이에요. 두 번째 게. 그 기성품은 이게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로만 2개 들어있습니다. 2개 들어있습니다 하니까, 말로만 하니까는 이게 못 믿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저희 제품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2장 들어가 있죠, 안쪽에. 그래서 노란색이 지금 총 3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견디는 건 안에 2장이 견디는 거고, 그리고 이게 1장과 2장이 뭔 차이냐?
자, 하나가, 야, 오일 못 나가게 막어. 하고 막 힘쓰고 있어. 그거와 같은 압력인데 이 패킹이 두 장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오일 못 나가게 감싸고 안고 있으면 어떤 게 더 내구성이 길까요? 당연히 두 장이 긴 거예요. 장수는 무조건 많이 들어서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많이 넣으면은 단가가 이제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이 로드캡 이 두께가 지금 요 정도 나오는데 이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서 이게 길어져요.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실제적으로 실린더 로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행정에 비해서 곡강 튜브가 길어져 버려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유압도께서는 그게 좀 더 길다고 해서 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로드 셀을 지금 더 집어넣어 준 거고요. 그리고 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 오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곡강 튜브가 연결되는 부위인데 검은색 오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로드 캡을 이렇게 꽉 조이면은 이 안쪽에 있는 검은색 오링이 지금 조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실린더 곡강 튜브 안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턱이 져 있어요. 약간 턱이 져 있는데 이 오링이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그 첫 번째 턱진 부분을 갖다가 딱 밀착시켜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여기 지금 로드캡을 보면은 피스톤 쪽에서 그 오일이 못 나오게는 이 압력 셀이 두 장이 버팅겨 주는 거고, 그리고 이 바깥 라인 쪽에는 여기가 지금 나사산으로 돼 있잖아요. 나사산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많이 받으면 나사산 사이와 사이 홈을 타고선 이 밖으로 오일이 누출이 되게 돼 있어요. 누유가 돼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링이. 자, 그리고 오링이 여기 안에 하나만 들어가냐? 또 그게 또 아니에요. 보시면은 제가 좀 더 풀러볼게요. 자, 이 안에 제가 이거 좀 잠깐 손끝 갖다가 뾰족한 거를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깥쪽 부분에도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요 오링, 여기 오링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오링이 바깥쪽에서도 막아주고 안쪽에서도 막아주고 그 두 군데서 오링이 막아주는데 이 오링 두 개는 여기 나사산에 로드캡 바깥 외경 쪽 나사산에 오일 누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새 제품일 때는 이렇게 다 꽉 조여져서 나가요. 이렇게 꽉 조여져서 나가기 때문에 오일이 안 새요. 자, 근데 이제 유압도끼를 만약에 쓰든 뭐 그게 꼭 유압도끼 아니고 프레스형식으로 뭐 다른 작업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자, 뭐 유압 압력이 150kg든 180kg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최고 압력을 자꾸 받았다 풀렸다 하면요, 이 로드캡이 돌아요. 이게 돌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미세하게 계속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물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배합을 받아야 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은 유압도끼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도끼날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도끼날 끝선이 바닥면하고 몇 미리가 평상시에 다 몇 미리 떨어졌을 때 이게 다 내려온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 보통 기종에 따라 30mm에서 50mm 띄우거든요. 근데 50mm까지 내려오면 딱 더 이상 안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감을 잡으셔갖고 나무를 뻐갤 때 50mm 도달하기 전에 도끼날을 멈추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그냥 더 레바를 이렇게 누르면은 최고 하사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배합이 걸려요. 그래서 유압 모터 펌프 소리가 갑자기 휙 분탁해지면서 끽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그 최고 압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저희 기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정용이 유압 압력이 150kg, 그리고 공장용 170, 180kg 맞추거든요. 그러면 끽 하고 배합이 받으면은 최고 압력이 받은 거예요. 그럼 최고 압력을 받은 걸 갖다가 레바를 반대로 딱 제꼈을 때 백압이라는 게 또 생겨요. 백압은 원래 압력의 곱하기 2예요. 그러면은 150kg 압력을 세팅해 놓은 거는 300kg까지 압력을 받는 거예요. 백압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그런 반복적인 그 운동을 하다 보면 얘가 계속 풀려요. 이게 로드캡이 풀려요. 그러면은 로드캡이 이제 풀렸다. 그럼 오일이 새는 거예요. 실린더 로드가 휘지 않아도 오일이 새요. 오일이 새고 일단은 이렇게 그 로드캡이 풀리면은 오링이 밀착이 안 되잖아요. 얘도 속에서 떠요. 같이 똑같은 비율로. 안쪽에 굵은 오링도 뜨고 겉에 바깥에 그 오일 새지 말라고 누유되지 말라고 해놓은 그 가는 오링도 떠요. 결국은 이게 풀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새요. 나사산에서 샌 게 결국은 여기 볼트 끄트머리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은 오일이 새는 원인은 두 가지인데 로드캡이 풀려서 새는 경우와 그리고 실린더 로드가 휘어서 벽체를 깎아먹고 오일 압력 셀이 파손돼서 새는 것과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압력 셀이 로드가 꺾여서 된 거는 수리를 해야 돼요. 그건 수리 부분이에요. 수리를 해서 나쁜 부품을 바꾸고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로드캡이 풀린 거는 간단해요. 그냥 조여만 주면 돼요. 자, 근데 조여만 주면 되는데 간단한데 이거를 기계에 장착된 상태에서는 이게 겉으로 노출이 안 돼요. 여기가 그리고 플랜치 반대로 기계 본체 쪽에 있는 플랜치가 여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공구질이 안 됩니다. 공구로 이걸 조일 수가 없어요. 풀르지도 조이지도 못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은 도끼날을 지금처럼 최대한 다 올리시고요. 도끼날을 빼세요. 도끼날을 빼신 다음에 유압 호스를 닛불을 빼지 마세요. 닛불은 안 빼도 돼요. 실린더 쪽에 꽂혀 있는 닛불은 빼지 마시고요. 호스에 있는 닛불만 빼세요. 호스에 있는 닛불. 근데 빼시기 전에는 이 약간의 곡강 튜브 안에 오일 들어있는 거, 요 높이 위상 들어있는 거,
그리고 호스 안에 들어있는 오일이 흘러요. 흐르니까 페트병 2개를 깨끗하게 청소하셔가지고요. 2개를 준비하세요. 그래갖고 하나는 호스 빼자마자 페트병 하나에다 꽂고, 또 밑에 것도 빼자마자 페트병에 꽂고, 그래서 그 오일을 받으세요. 받으신 다음에 이거 버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닦으라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600T 제품이라 오일 탱크가 없지만 600C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오일 탱크 에어 클리너가 있어요. 숨쉬는 마개가 있어요. 거기에다 다시 부셔갖고 탱크 안에 오일량을 갖다가 줄어드는 손상을 입지 않게 거기다 이제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너트를 6개 풀르면 돼요. 너트를 6개 풀러가지고 실린더를 위에서 이렇게 올리면 바로 빠져요. 근데 이 실린더가 좀 기성품보다 무거워요. 왜냐하면 로드도 굵죠. 복강 튜브도 티스가 두껍죠. 그러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무게는 거의 40kg 정도 가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들기 뭐하면 2분이서 드시든지 아니면 혼자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근데 뭐 장비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실링바를 걸어서 드는 방법이 있는데, 실링바를 걸 때는 올가매세요. 올가맨 부분이 매듭이 꼭 여기 니뿔 밑으로 오게 하세요. 그러면 절대 안 벗겨져요. 근데 올가맨 부분이 반대쪽에 올가매면요, 흘러도 벗겨져 갖고 이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요 니뿔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니뿔에 걸려서 땅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꼭 실링바 모가지를 니뿔 바로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걸어서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뺐으면은, 이거는 지금 부러져서 망가져서 이렇게 되는 거,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자, 뺐으면은 이걸 이제 조이면 돼요. 조이면 되는데, 자, 이거를 조이려고 그러면, 사실 공구가 있어야 돼요. 공구가. 원래 이게 반달 키 모양으로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이 있는데, 공구가 이렇게 알지게 반달로 이렇게 알진 게 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이 홈에 낄 수 있는 꼭지 같은 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 반달 모양으로 된 걸 걸어서 돌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돌려갖군요, 금방 풀려요. 금방 풀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파이프 렌치가 여기에 맞는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 파이프 렌치를 걸고, 그리고 곡강 튜브에도 파이프 렌치 또 걸고 해가지고 단관비계 원형 파이프 같은 거 길이 최소 2m 이상짜리에다가 손잡이에다 다시 걸어가지고 2분이서, 한 분은 여기서 매달리고 한 분은 여기서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조여야 돼요. 그 정도로 조여야 돼요. 그 정도로 조이지 않으면은 이게 다시 풀려요. 이게 다시 풀리는데, 그러면 파이프 렌치가 없어. 그러면 사실 그 파이프 렌치가 여기에 맞을 만한 건 굉장히 비싸요. 이렇게 길이가 그냥 뭐 한 600~700mm짜리 써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파이프 렌치가 제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파이프 렌치인데, 이게 지금 36인치예요. 36인치인데 얘는 다 맞아요. 얘는 여기 플렌치까지도 걸 수 있어요. 플렌치까지도. 근데 플렌치는 완전히 못 걸어요. 왜냐하면 넓이는 나오는데, 자, 이빨 요 길이도 중요해요. 이 이빨 길이가, 요 끝선이 최소한 내가 물고자 하는 원형의 중심 센터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얘가 잡아줘요. 근데 이 플렌치가 지금 180mm예요, 지름이. 그럼 얘는 지금 최소 90mm 이상 나와야 되는데 90mm가 안 나와요. 그래서 플렌치는 못 물어요. 못 물기 때문에 그 이하짜리만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플렌치를 물 필요는 없는 거고, 곡강 튜브하고 로드캡을 물면 돼요. 그러면 36인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물 수 있어요. 물 수 있는데, 이게 금액이 이게 눈으로 봐도 이게 1, 2만 원 가는 그런 공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조이자고 이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임시방편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공구를 찾으니까 안 보여갖고 그냥 형식상 비슷한 거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구 가게에서 파는 정 있잖아요. 정. 뭐 일본 말로는 다가네라고 하고 한국 말로는 정이라고 하잖아요. 정이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잖아요. 그 넓적하게 생긴 거를, 자, 이거를 조이려면 이쪽에서 봤을 때, 프렌치 쪽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 좀 비스듬하게 딱 대고요, 망치로 이렇게 때리세요. 이렇게 망치로 세게, 중망치로 세게 때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돌아요. 조금씩 때릴 때마다 계속 돌아요. 돌아가고 더 이상 안 돌을 때까지 그냥 막 잡아 패세요. 그냥 막 찌그러져도 그냥 패세요. 대신에 찌그러질 때 이 겉에가 찌그러진 건 괜찮은데 이 안쪽이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이 안쪽은 절대 찌그러지면 안 돼요. 찌그러진 것만큼 이게 덜 잠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을 대고 때릴 때도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끼우러지게끔, 그러니까 이게 일자 방향으로 때리지 마시고요, 약간 바깥쪽으로 끼우러져 갖고 바깥쪽 모서리 각진 부분이 찌그러지게끔 그렇게 해서 세게 때리세요. 세게 때려 갖고 완전히 진짜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때린 다음에, 자, 그러면 때리고 나면 여기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요. 찌그러져 갖고 밖으로 이제 돌출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는 그라인더로 싹짝 마무리 져주세요. 마무리 져야 되는 이유가, 그냥 꽂으면 도끼 본체에 있는 구멍에 찌그러진 게 또 걸려요. 그 실린더가 안 꽂혀요. 많이 찌그러질 경우, 조금만 2, 3mm 찌그러지면 괜찮은데, 2mm 정도 괜찮은데 그 이상 찌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라인더로 살짝 갈아가지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풀릴 때 역순으로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사실 뭐 구조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무리 간단한 것도 모르면은 어려워요. 모르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들을 이렇게 명칭하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증상,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로드캡을 지금 이제 그러면은 완전히 빼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구조는 다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뭐 셀이 더 얼마큼 들어갔냐, 그리고 이제 뭐 보강이 됐냐 안 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재료 자체가 뭐 티수, 그러니까 곡강 튜브의 티수, 그리고 실린더 로드가 뭐 열 처리가 됐냐 안 됐냐, 도금이 얼마나 좋은 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로드캡을 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쪽에서 이제 오일을 잡아주는 거, 이건 바깥쪽에 오일 잡아주는 거. 여기도 오일을 잡아줘야 오일이 안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오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는. 여기 지금 부싱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죠. 예, 기본적으로 부싱이 하나 여기 속에 들어가 있고, 이 부싱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실린더가 옆에 측면에 받았을 때, 측면에 힘을 받았을 때 이 부싱이 없으면요, 직접적으로 쇠를 깎아먹어요. 이 실린더 로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깎아먹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싱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래 셀은 맨 바깥에 거는 리데나예요. 압력 셀이 아니에요, 이거는. 리데나고, 그리고 오일이 어느 정도 못 나오게 막아주는 역할도 사실 없지 않아. 작게는 해요. 작게는 하고, 안쪽에 두 개. 이게 지금 압력 셀이에요. 압력 셀인데 원래 기성품은 한 개다. 근데 이거는 저희 거라 이건 두 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산업용 실린더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같은 사양으로 봤을 때 중장비용하고 비교하면은 4분의 1 가격이에요. 4분의 1. 그러니까 산업용이 한 20만 원 정도 하면 중장비용은 8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4배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압도끼 이렇게 자작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고물상에서 중장 비용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중장 비용을 사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쓰시다가 뭐 잘 쓰시고 그냥 소모품만 갈면은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로드까지 막 쉬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용 같은 경우 이 로드 60파이짜리 이거 바꿔도 공인까지 다 합쳐도 10몇만 원이 바꿔요. 중장 비용 같은 경우는요, 이거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도금만 하려도 10몇만 원 들어가. 이 도금하는 것만. 도금 다시 하는 것만도 10몇만 원대. 이게 지금 17년 전인가? 16, 7년 전에 그때 당시에도 공투 원붐, 제가 알기로는 공투 원붐 로드 도금하는데 한 15만 원 정도 제가 그 견적 냈을 때 그 정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선택은 잘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그냥 고물상에서 중장 비용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면서 새고로 산업용 실린더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사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우악스럽게 사용하고 옹이 있는 거 무작위하게 막 눌러버리고 그러면은 중장 비용도 못 견뎌요. 지금 이게 로드가 60파이지만은 100파이도 휘어요. 100파이도 휩니다. 진짜 굵은 나무 옹이 한 3개, 4개 들러붙은 거 그냥 한 번에 누르면요, 이 100파이도 휘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설마 100파이, 휩니다. 휘어요. 저희가 지금, 로드 제일 큰 게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가 100파이까지 있습니다. 실린더 4경 140에 100파이도 있어요, 저희 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길면 길수록 더 휘는 거고요. 짧으면 잘 안 휘죠, 아무래도. 짧으니까 그러니까 크레인 붕대 원리예요. 뭐 여기서 중심축을 여기서 뭐 잡아줄 때 이게 길면 길수록 그 휘 현상이 더 강하듯이 실린더도 로드가 마찬가지예요. 길게 많이 뽑히면 뽑힐수록 끄트머리에서는 작은 힘이 작용을 해도 이 모가지 부분에는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요. 여기도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사산이 있는 쪽, 여기가 곡강 튜브 쪽이에요. 근데 굉장히 얇죠.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곡강 튜브 두께의 거의 예를 들어 7mm, 그러니까 곡강 튜브 티수가 7mm 기준으로 뒀을 때 로드 캡 쪽의 그 나사산 쪽은 절반 두께밖에 안 돼요. 한 3.5mm?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3mm 철판 하나 붙여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성품은 5mm니까 그거보다 더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좀 잘못하면은 꺾이는 힘이 진짜 잘못 발생하면 그냥 쉽게 실린더가 모가지가 이렇게 지금처럼 딱 부러진다는 거, 그거 감안하고 쓰셔야 됩니다. 유압 실린더라서 무조건 다 강하고 단단하고 막 그냥 뭐 만년 쓸 수 있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중장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한 번 더 보강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우가 틀려요. 중장 비용은 그 모가지가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장 비용은 오히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실린더 구조,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 그리고 이제 잘못 사용하면 어떠한 증상이 나오는지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때 그만큼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원인이 뭐 오일이 새는 원인이 나타났을 때 증상이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린더가 유압도끼에 이렇게 딱 장착돼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드캡 요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될 게 조금이라도 풀리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면은 유압도끼 원래 본체에서 딱 들어가, 이 끄트머리가 유압도끼 본체에서 한 7mm 정도 새 것때 들어갔는데, 뭐, 공간이 2mm밖에 안 떴다. 그러면 5mm가 풀린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 실린더를 분해해서 보면 영락없이 여기가 5mm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원인 진단 잘 하셔가지고, 기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린더에 관련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맥가이버 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